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자, 2017년 기준,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 노인 인구는 700만 명입니다. 이 중에 10분의 1인 70만 명이 치매 환자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발병 확률이 높은 치매에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발병 확률도 높고 의료비 부담도 큰 치매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을 가져가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경증부터 중증 치매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지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오늘은 특별히 디사 아이러브 100세 플랜 보험 증권 분석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도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전화번호가 바뀌는 목요일이죠.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문의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입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이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라이프 플랜의 강의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의 강의자는 맹충호 전문가입니다. 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치매 보험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맹충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죠. 미래에는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평균 수명이 늘어날 만큼 증가하는 치매 환자의 수, 신체에 관장하는 중요한 뇌. 그럼 미래에는 이렇게 인사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뇌는 안녕하십니까? 전국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왜 몸살을 앓고 있냐면요. 노인 인구 700만 명 중에서 10분의 1인 70만 명이 치매 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치매 환자로 등록되지 않은 환자 수를 감안한다면 정말 그 수는 상상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10%에 대한,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은 노인이고요. 노인 중에서 치매 환자로 증가하는 그 퍼센트는요, 2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은요, 지금 치매 환자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 치매에 걸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15분에 1명씩은 치매에 지금 발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매 환자 중에 22명은 실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정도에 되는 돌봄 비용이 사용되고 있고요. 누군가는 곁에서 6시간에서 9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자, 의료비는 또 어떨까요? 정상인에 비해서 치매가 시작되는 경증 치매가 됐을 때는 1.4배 정도의 치료 비용이 사용이 되고요. 중증 치매가 되면은 그것의 4배 정도가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치매에 걸리면요. 시간과 의료비, 돈,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필요한데요. 시간은 우리가 미리 저축을 할 수는 없지만은 이 의료 비용에 대한 돈은 미리 저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디지털 치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5가지 항목 중에서 지금 내가 어떤 항목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디지털 치매라는 것은 우리가 정보통신 기계가 발달되면서 PC나 핸드폰, 내비게이션 이런 기계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점점점 기억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중에서 몇 가지나 지금 해당이 되시나요? 3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은 디지털 치매 의심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치매 진단을 받으신 거는 아니고요. 그러나 문제는요,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도 많다고 합니다. 자, 이제 치매 환자들은 과연 어떤가도 제가 봤는데요. 지금 시간이 이제 11시 1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시계를 한번 백지에다 그려보시겠어요? 11시 10분.
지금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정상인 분과 치매인 분들을 비교해 봤더니요. 정상인 분들은 11시 10분을 잘 그렸죠. 그러나 알츠하이머나 아니면 파킨슨병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너무나 많이 익숙해 있는 시계조차도 제대로 그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가적인 치매 진단을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치매 중에서는요, CDR 척도라고 해서 우리가 1점부터 5점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됐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1점부터 2점 같은 경우는요, 경도 치매, 중증 치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 시작이 되면 기억이라든가 아니면 판단력, 언어 장애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먼저 발생되는 부분은 언어 장애라고 할 수 있고 기억 장애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 장애가 먼저 문제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경도 치매가 발생됐을 때는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집 밖에서 활동하는 것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이때 우리가 경도 치매가 됐을 때 지속적 관리를 하면 중증 치매까지 가는 것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는데요. 중증 치매가 됐다고 하면요, 이때부터는 판단력과 집중력, 언어 장애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CDR 척도 3점이 됐을 때는요, 외견상으로도 뚜렷하게 치매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이동도 불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식사조차도 혼자 할 수가 없고 CDR 척도 5점이 되면 누워서 지내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됐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아마 생명의 영향력까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장으로 제가 한번 봤는데요. 치매 보장, 그러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 치매 진단비, 암 진단비처럼 한번 받는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하셨죠. 그러나 경증 치매가 됐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치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증 치매에서부터 보장은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증 치매가 됐을 때 진단자금으로 보장을 받고요. 2점이 됐을 때는 추가금으로 받아서 500만 원까지 보장을 받고, 자, CDR 척도 3점이 돼서 중증 치매에 해당이 됐을 때는 종합적으로 보면 1,500만 원의 보장을 받게 됩니다. 자, 단계별로 보장을 받으면서 치료에 전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만약에 CDR 척도 3점을 바로 받게 되면은 1,500만 원을 한 번에 수령을 하고서는 치료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만약에 치료에 점점점 치료를 하고 나서 CDR 척도 5점까지 발전을 했다 하면은 한 번에 또 2천만 원의 보장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처럼 진단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만 받아서 과연 앞에서 본 것처럼 많은 치료비가 들어가는 이런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비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간병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중증 치매 CDR 척도 3점이 시작이 되면요, 간병비가 지급이 되는데요. 1차년부터 5차년까지는 매년 400만 원씩 확정적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총 2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6차년도부터 10차년도까지는 생존해 있을 때마다 수령을 하게 되는데요. 총 금액은 4,5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진단자금으로 우리가 받았던 1,500만 원을 포함을 해보면요, 총 우리가 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8천만 원입니다. 어떠세요? 진단비 1,000만 원, 2천만 원 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비용이 소용되는 치료비를 이렇게 해서 간병비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에 여기서 한 가지가 지금 빠진 게 있었죠. 말기, 치매. 2천만 원을 포함을 한다면요, 1억입니다. 치매 비용 적게 준비하면 그만큼 고통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치매를 관리하는 동안에 비용이 나한테 있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늦춰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우리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발생한다면 내가 그 주인공이 된다면 정말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앞서는데요. 오늘은 경증, 중증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치매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증 생기신 분들도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잠시 뒤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질 겁니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함께합니다.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 보장 내용과 그 속 혜택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 속의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증권을 들고 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 남선희 전문가와 함께 할 겁니다. 전문가님, 어떤 증권을 들여다볼까요? 네,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 소개해드릴 증권은요. 네.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녀분의 그 증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아나운서님께서는 혹시 성인 연령이 되는 법적 기준 나이가 몇 살인지 알고 계세요? 저는요, 만 네. 19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듯이요. 그 성인 연령 기준은 만 19세입니다. 참고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한 연령은 만 17세이고요. 아, 예. 아르바이트나 취업,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한 연령은 만 18세입니다. 그런데 보험에서는요. 그 15세를 전후로 해서 사망보험금에 대한 지급 규정이 좀 달라지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기준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알고는 있지만 예. 혹시 또 알쏭달쏭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증권에서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제목부터 보게 되면요. D사에 가입을 한 아이러브 100세 플랜입니다. 가입하신 시기를 보니까 벌써 9년 정도 납입이 잘 돼 있으시고요. 계약자 피보험자는 자녀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가입 당시 나이가 12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권자인 부모님께서 대신 전화로 녹취를 해서 가입을 한 보험으로 확인을 했고요. 이거 어린이 보험인가요? 네, 어린이 보험입니다. 예, 예. 네, 어린이용 보험으로 준비를 한 거고요. 보장 내용은 실손 의료비라든가 진단비라든가 입원 일당 이렇게 여러 가지 보장들을 통합적으로 함께 넣은 통합보험이시고요.
납입 기간은 큰 제목에는 20년나 100세 만기로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보장이 끝나는 기간을 보게 되면 어떤 거는 80세이고 또 어떤 거는 30세에 끝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폭력 피해 위로금이라든가 유괴 납치 위로금 이런 것들은 어린이 보험에 특화된 담보이기 때문에 3년마다 갱신이 되면서 최대 보장이 끝나는 시기는 30세를 시점으로 그때가 이제 최대 만기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보장을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손 의료비 보장을 3년마다 갱신이 되고 100세까지 최대한 길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증권 보장 내용 안에는 한 5가지 정도를 좀 요약해서 짚어드리고자 하거든요. 첫 번째 보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 상해 사망 후유장애 보장인데요.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 들어있고 보장 내용을 보게 되면 사망을 15세 미만에 했을 경우에는 가입 금액의 20%만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저희가 보험은 상법에 대해서 어떤 제한이나 근거를 두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요. 15세 미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모두 무효로 한다. 이러한 규정을 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세 미만은 종신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없습니다. 예. 혹은 후유장애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함께 가입된 것은 네. 가입 금액이 한 20% 지급이라든가 아예 가입 자체를 못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혹시라도 보험금을 노리고 아이들을 해치거나 하는 이런 범죄를 사전에 막기 위한 그 미성년자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해당 조항을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혹시 이제 현장학습 같은 경우 이맘때쯤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여행자 보험이나 이제 단체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15세 미만은 그 어떤 보험에서도 사망보험금에 대한 그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애였을 때 보장인데요. 내용은요. 80% 이상의 후유장애가 있을 때 보장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중교통의 수단이 있죠. 그래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면요. 항공기라든가 지하철, 기차, 버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을 좀 보니까요. 전세버스는 제외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여행지에 놀러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 렌트카 이런 거 이용하실 때에도 대중교통 항목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중교통으로 인한 사고였을 때 탑승 중에 일어나는 사고로만 이제 주로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탑승 중뿐만 아니라 승차라든가 하차할 때, 이럴 때 일어나는 교통사고라든가 승강장에서 기다리다가 뭐 버스를 기다리다가 혹은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도 대중교통 사고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상해 의료비 항목입니다. 실손보험인데요. 이 실손 보장이 조금 다르죠. 생김이 좀 다릅니다. 현재는 상해 입원 의료비, 상해 통원 의료비 이런 의료비는 많이 이제 보셨을 거고요. 상해 의료비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있는 이 의료비 자체가 가입 금액이 일단은 조금은 작습니다. 1,000만 원 한도고요. 보통 5천만 원 한도인가요? 네네. 요거는 상해 의료비만큼은 가장 큰 금액이 보험사마다 확인을 해봐도 지금은 없어진 보장이고요. 1,000만 원이 가장 큰 금액입니다. 보장 내용을 보면 다쳤을 때 한 사고에 이 1,000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해드리는데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까지만 보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사고였을 때 6개월 이상 치료를 했던 그 병원비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더 이상 안 해주는 거죠. 큰 사고라든가 장기적인 치료를 했을 때 보상에서 좀 제외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상해 의료비는 또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예. 장점이 있다면 그 본인이 부담하는 자기 부담금이 전혀 없습니다. 제로네요. 네, 예, 5천 원이든 10,000원이든 2만 원 공제가 전혀 없고요. 만약에 통원에서 200만 원, 300만 원 검사를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통원비에도 어떤 제한이 없는 거죠. 1,000만 원 한도에서는 본인 부담 의료비 없이 모두 지급이 된다는 점. 혹시 실손보험에서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네. 실손보험은 그러니까 네. 내가 쓴 진료비에 대해서 받을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중복 보장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실손보상은 중복보상이 안 됩니다. 비례보상이 됩니다. 예. 이런 얘기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해 의료비 항목만큼은요. 혹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교통사고라든가 산재사고가 있었을 때 이미 치료비를 다 받았다고 하지만 내 보험에서 한 번 더 청구를 하게 되면 발생한 의료비의 50%는 100%는 아니고요. 네. 50%는 추가로 중복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상해 의료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통사고나 산재사고였을 때 중복적인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거고요. 네. 단점이 있다면 말씀을 드렸듯이 큰 사고가 있었던 분들은 1,000만 원 한도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6개월까지만 이렇게 보상이 된다라는 거니까 장기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보상에서 좀 제외가 되는 그런 기간적인 부분이 좀 짧다. 이런 부분들은 좀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3대 고해감 진단비 볼 건데요. 요게 고해감의 범위가 회사마다 이제 규정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회사는 어떤 암이 고해감이고 이렇게 좀 종류가 달라서 네. 한번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장은요, 15세 미만의 그 자녀가 혹시라도 이렇게 진단을 받았을 때는요, 1회 보험료를 이제 처음에 가입을 한 그 순간부터 바로 보장이 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면책 기간이 없다라는 거죠. 네. 우리 성인들이 암보험 가입을 할 때는 뭐 90일 이상이 지나야지 되고 또 1년 이내에는 50%만 줍니다. 2년 이내에 50% 줍니다. 이런 단서 조항들이 있는데요. 어린이 보험만큼은요. 이렇게 이제 진단비에 대해서만큼은 면책 사항이 없습니다. 가입한 시점부터 바로 어떤 진단이 발생하면 보장이 바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이런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고해감의 어떤 종류는 이제 3가지겠죠. 뇌암이라든가 골수암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백혈병, 이렇게 3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고해감 범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요, 화상진단금입니다. 우리 증권에 보면요, 화상진단금이 한두 개 정도는 다 있을 것 같으세요. 기본적인 항목이기도 한데, 내가 어떤 때 화상진단금을 받을 수 있을까?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네. 심재성 2도 이상일 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심재성 2도 이상이면 얼만큼 내가 다쳐야 되나? 그게 조금 생각을 좀 해볼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좀 알아보니까요. 우리가 데어서 피부 표면이 빨갛게 되는 정도, 네. 예, 표피만 손상이 되는 경우, 요거는 1도 화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빨갛게 되었지만 표피라든가 그 안에까지도 어떤 그 손상을 입어서 물집이 잡히는 경우, 예. 심재성 2도 화상에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정도 화상을 입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증권을 이제 확인해보고 병원에서 어떤 진단서라든가 박을 받아서 이제 청구를 해야 되겠죠. 진단서 내용에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심재성 2도 이상 질병 코드를 갖다가 명시해서 주는 이 진단서를 가지고 청구를 하면은 화상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네,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각각 받을 수 있는 정액 보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5가지 정도만 이 증권 안에서 짚어드렸고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요, 이렇게 이제 증권 안에 장점도 있고 조금 부족하다 싶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녀분이 보험이 하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좀 참고하실 부분을 짚어드린다면 3대 진단비 중에서 현재 보험은 암 진단비만 80세까지로 돼 있으세요. 2대 진단비는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2대 진단비에 대해서도 뇌혈관이나 허혈성 진단비, 아직은 나이가 20살이기 때문에 좀 유리한 조건으로 100세까지 좀 확보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암 진단비 역시 80세 이후도 대안을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100세까지 함께 3대 진단비에 대한 보장이라든가 기간을 확보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회당 지급되는 수술비라든가 질병이나 상해 후유장애는 3%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시면 현재 좋은 장점과 조금 보완되는 부분과 맞불려서 완벽한 좀 튼튼한 그런 보장으로 준비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는 남선희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통합 어린이 보험이죠. 지사의 아이러브 100세 플랜 증권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이렇게 자세하게 좀 알고 싶다 하시는 생각 드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연락 주시면 저희 풀어드리겠고요. 2가지 참여 방법은 아래쪽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 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보내주신 보험 고민들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아, 네. 저희 남편이 지금 보장보험 가입한 거가 예. 충분하게 돼 있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아, 그러세요. 남편분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40대세요. 40 되셨어요. 네네.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 두 건의 보험 말고 또 다른 보험이 혹시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 그 두 건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우체국에서 든 보험이랑 삼성생명의 이 리빙케어 종신보험 이렇게 두 건 맞으신가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험 보장이 좋은지를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자녀가 지금 저희가 2명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남편 그 실비는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 예. 예, 종신보험도 1억 정도 가입되어 있긴 한데, 이 두 가지 갖고 있는 거가 충분한 건지, 아니면 더 보장을 더 하는 거를 더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예, 연락 잘 주셨습니다. 지금 남편분께서는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아, 건강은 이상 없습니다. 뭐 약 드시거나 그런 거 없으시고요. 아,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텐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남편 보험 문의를 하셨는데 총 두 건의 보험이 있으세요. 우체국 큰병 큰보장보험은 2013년도에 가입을 하셔서 잘 납입하고 계신 중이시고요. 또 삼성생명의 리빙케어 종신보험이 있다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납입기간이 36년, 또 보험기간은 80세, 특이하게 80세, 또 종신보험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문의사항 다시 한번 살펴보죠. 올해 40 되신 남편 보험 문의를 하셨는데 자녀가 2명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이 충분한지가 가장 궁금하다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안수현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시청자님께서 문의 주신 대로 이제 그 보장 대비 그 보험료가 적절하게 납입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보험료가 과하게 납입을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증권 우체국 큰 보장보험 보니까 갱신형이네요. 네. 지금 한 달에 19,900원을 이제 보험료로 납입을 하고 계시는데 보장 내용을 보니까 암이 3천만 원이에요. 네. 암 3천만 원에 한 달에 19,900원이면 와 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내용이 보니까 10년 갱신이네요. 아, 네, 맞아요. 예, 그 10년 갱신이면 10년 동안에 한 240만 원의 돈으로 그 3천만 원을 보장을 받으시면 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가입하신 그 나이를 보시면 적어도 5번 정도는 갱신을 해야 되는 나이시거든요. 네, 그러면 총 납입 보험료가 한 얼마 정도 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네. 총 납입 보험료를 한 5번 정도 갱신한다고 생각하실 때 1,440만 원입니다. 네. 예, 만약 시청자님께서 처음 가입하셨을 때 갱신이 아닌 비갱신을 선택하셨다면 35세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3천만 원이면 한 3만 원 정도예요. 아, 네. 그러시면 예, 보통 20년 납에 100세 만기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이 정도로 계산을 하시면 720만 원 정도가 보험료가 되거든요. 아, 네. 예, 그러시면 비갱신을 선택하셨다면 720만 원이란 돈으로 3천만 원을 보장을 쭉 갖고 가실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 보장은 계속 안 오른다는 전제 하에 이제 보험료가 1,440만 원인 거고요. 네. 매년 뭐 10년마다 갱신될 때마다 당연히 보험료는 오르겠죠. 나이가 있으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증권 삼성생명의 이제 리빙케어 종신보험. 처음에 이거 보니까 그 1억이에요. 1억을 준비하시는데 18만 원대라서 와 싸다 하고 들여다봤더니 납입 기간이 36년입니다. 네네. 이 전체 보험료가 혹시 얼마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요, 그때는 네. 그냥 아는 이모님한테 그냥 가입하는 거라서 그냥 믿고 그냥 했거든요. 아마 이모님이 이제 네. 그 한 달에 납입하시는 보험료를 이제 그 보험료 부담을 좀 줄여드리려고 납입 기간을 좀 길게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전체적인 보험료를 계산해 보니까 8천만 원이에요. 아, 예, 지금 12년을 납입을 하신 거고 앞으로도 24년 정도를 납입을 하셔야지 이 1억에 대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물론 중간에 만약 안 좋은 일 있으시면 보장은 받으실 수가 있지만
가격 대비는 이제 좋은 보험이라고는 좀 생각하기 어렵고요. 보장 부분에 좀 볼게요. 이 보험은 CI 보험이기 때문에 중대한 암이나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이 셋 중에 제일 먼저 걸리는 그 병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나머지 만약 중대한 암이 걸리셨다. 그러면 중대한 뇌졸중이나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은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중대한 암을 받기 위해서 이 8천만 원을 납입을 하셔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진단금은 만약 뇌졸중을 걸리셨어요. 그러면 뇌졸중 같은 경우는 걸리면 진단과 동시에 병원에 진단을 받고 보험 청구를 하면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보험은 치료가 다 끝난 이후에 영구적으로 이제 그 장애가 있어서 장애 판정을 받으시면 그때 보장이 나가는 이런 순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납입하시는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의 범위가 좁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제가 그 중요한 진단금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적으로 남편분께서 이제 40대시고 아직은 젊으시고 하지만 암이라든지 뭐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이런 3대 진단금은 골고루 보장 받으시고 암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이기 때문에 한 6천 정도 받으시고 또 갑상선이라든지 뭐 제자리암 이런 식으로 암이지만 유사암 자주 걸리는 이런 암에 대해서 1,000만 원가량 보장을 받으시고 또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 이런 2대 진단금 2천만 원씩 하고 손해보험사의 저해지 상품으로 그러니까 저해지 보장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한 7만 원대 이 정도의 이 많은 보장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예, 진단금만 준비하시기는 너무 진단금 이외에는 보장의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보험은 아무래도 실손보험이잖아요. 근데 실손보험이 지금 단체보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야 뭐 큰 어려움이 없으시지만 혹시나 뭐 이직을 하신다거나 이 회사를 그만두실 경우 그 퇴직을 하신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보험 청구한 이력들이 다 나한테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요. 새로 보험을 준비하신 데는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4월부터는 실손보험을 저렴하게 단독으로 실손보험을 준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 한번 해보시고요. 진단금을 7만 원 정도 준비하셨다면 이외에 이제 진단금 제일 보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손보험이고요. 그 다음은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3대 진단금 준비하셔야 되고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은 그 발생 범위가 뭐 10%에서 70%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뇌나 혈관에 그러니까 심장에 있어서 뇌혈관이나 허혈성 이런 담보를 준비하신다면 100% 정도의 확률이거든요. 예. 진단금에 따른 수술비를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장하시고 또 살면서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남한테 돈을 물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담보를 그 통합보험에다 준비하시면 진단금 그 통합보험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면은 한 11만 원 정도로 모든 보험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험료가 많이 저렴해지는 거네요? 네, 보험료도 일단 줄면서 지금 시청자님께서 준비하신 보험은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이 하나만 발병하면 나머지 두 개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골고루 보장하는 거를 같이 갖고 가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자면 지금 두 가지 갖고 계신 거는 좀 수정할 거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암이라든지 뭐 3대 진단금 준비하시고 사람들이 다 그 아프지만은 않잖아요.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골절 진단금이라든지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운전하시잖아요. 근데 운전자 보험을 따로 준비하시려면 별도의 그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 손해보험사의 그 통합보험에는 이제 운전자 담보를 추가하시면 그
저렴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셔가지고 결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님 오늘 이렇게 상담받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네네. 예, 오늘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은 도움 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도 전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시청자님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신랑 거를 좀 알고 싶어요. 네. 어떤 내용이요? 지금 저희 신랑이 워낙 건강한 편이어서 보험을 많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네. 뭐 암은 좀 들었어요. 암은 걸리면 치료비 많이 든다고 하잖아요. 예. 암보험 위주로 들었는데 근데 아. 제가 보니까 예. 갱신보험료 쪽을 많이 오른 것 같고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갱신보험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금 갈아타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요. 아, 그러셨어요. 시청자님, 네. 남편분께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4이에요. 44 되셨고, 지금까지 네. 건강하신 편이시라고요? 너무 건강해요. 아니, 보내주신 증권을 보니까 정말 암 쪽으로만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네. 혹시 가족력이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아, 그런 거 없으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남선희 전문가 바로 연결해드릴 텐데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더 깊은 대화는 전문가가 하실 수 있겠고요. 저희는 보내주신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가지고 계신 증권 저희 제작진을 통해서 미리 받아봤습니다. 현대해상 멀티플 암보험, 또 동양생명 수호천사 암보험 이렇게 두 건이 있으셨는데 납입 기간이 둘 다 15년 갱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그래서 그런지 생각보다 좀 저렴했고요. 또 문의사항 좀 살펴볼게요. 44 대신 남편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건강하셨는데 암 걸리게 되면 치료비도 많이 들고 또 생활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를 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남선희 전문가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남편분 증권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 네. 제목부터가 암보험 위주로만 준비를 하신 것 같으세요. 치료비가 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 네. 준비를 너무 잘 하셨죠. 암보험만큼은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요즘에는 또 암이 초기에 발견이 되고 치료만 잘 하게 되면 또 완치되는 기간도 굉장히 빠르다고 하죠. 근데 이렇게 암보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경제활동 못하는 그런 동안에 어떤 치료비의 대안이라든가 회복기에 대한 그런 생활비 대안으로도 준비를 잘 하셨다고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갱신형으로만 준비된 것 같으세요. 이 네. 갱신되는 보험료가 보내주신 증권 하나에는 예시가 돼 있고요. 한 증권에는 예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을 좀 살펴드리려고요. 네네. 그리고 시청자님, 네. 그 남편분께서 현재는 건강하시다고 하신 거죠? 너무 건강하다니까. 네, 좀 네, 아파야 알겠습니다. 구박을 할 텐데 너무 건강.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험 증권 보내주신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가입을 하신 보험이요. 멀티플 암보험이세요. 그러니까 네. 일반암은 1,500, 2대 진단비는 각각 2천만 원씩 이렇게 갱신형으로 가입이 돼 있거든요. 15년 갱신이세요. 지금 44세시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한 3번 정도는 더 갱신이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증권에는 갱신되는 예상 보험료가 이렇게 적혀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랬고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네. 지금 한 번은 1회는 갱신이 되셨나요? 네. 네, 한 번은 2013년도에 가입을 하신 보험은 한 번 갱신이 된 시점이고요. 네. 네. 아닌데요? 13년도에, 아니, 그럼요. 예, 13년도에 아니요. 가입을 하셨으면, 지금 우편물만 받았어요. 아, 예시되는 금액을 알고 계시다는 근데 말씀이시죠? 지금 나와 있는 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가입을 하신 보험도 보면요. 그 수호천사 케어풀 암보험이에요. 네. 역시 3대 진단금 위주로 가입이 돼 있고요. 2대 진단비 항목에는요, 뇌졸중이 아닌 뇌출혈 진단비로 2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보니까 현재 납입하는 보험료가 51,700원이시잖아요. 네. 15년 뒤에 남편분이 50세가 되는 그 시점의 보험료가 87,250원이라고 예시가 돼 있거든요. 네. 이 예시된 비율로 해서 70세에는
15만 원 이상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되고요. 85세에는 25만 원 이상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보험료를 총 보험료를 한번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70세까지는 2,500 정도, 85세 이내까지는 5,20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진단비를 뇌출혈 진단비 2천만 원 들어있고 이제 이렇게 좀 뭔가 딱 암 위주, 3대 진단비 위주로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내가 내는 보험료 대비해서 가성비가 어떤지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요, 저 같으면은 이렇게 진단비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남편분께서 너무 건강하시다고는 하셨지만, 실손 의료비 보험이 없으세요. 뭐 병원 갈 일이 없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뭐 감기라든가 우리가 이런 거 청구하다 보면, 보험회사에서 받을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암에 대비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크고 작은 질병이나 사고는요, 가장 많은 곳에서 이제 폭넓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실손 의료비 보험이거든요. 이 보험을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분 연령이에요. 실손 의료비 보험 단독으로 준비하시는데 14,500원 정도세요. 14,500원 정도로 가능하시고요. 물론 이 14,500원이란 보험료는 1년마다 갱신이 되겠죠. 하지만 요 포괄적인 범위로 봤을 때 실손 의료비를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갱신만 되는 3대 진단비 위주의 보험은요, 정리를 좀 하시면서 좀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 방법을 좀 제안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손 의료비 보험을 따로 준비를 하시고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갱신이 되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해서 암이나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각각 2천만 원씩 진단비를 준비를 하시고요. 또 기존에 이제 수술비라든가 이런 항목들을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질병 상해 수술비라든가 상해 후유장애 3%부터 시작하는 거, 요런 항목들까지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면요. 그러면 보험료가 97,000원 정도가 되세요. 그런데 총 납입 보험료를 보면 한 2,30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기존의 암보험 하나 그 70세까지 내는 그 보험료하고 거의 오히려 더 적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장 기간은 100세까지 확보하실 수 있으니까 좀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비갱신형이 좀 안전하게 하나 있는 상태에서 사이드로 갱신이 되는 거 좀 저렴한 보험을 하나 추가로 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만 이렇게 아예 다 갱신만 되는 보험을 갖고 계시는 거는 나중에 너무 위험하실 것 같아요. 보험료 폭탄이 될 수도 있고 또 배보다는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현재 시청자님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보험료로요. 그 보험료로 보장을 좀 폭넓게, 보장 기간도 길게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네. 보험료가 일단은 변동이 없으니까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보험료는 거의 변동이 없고요. 10,000원대 정도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그러니까 네. 갱신형으로 지금 두 건을 들고 계신 거잖아요. 갱신형은 네, 그렇죠. 정말 사망하기 전까지 매달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네. 예, 그거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남편분께서 지금 건강하시다고 하니까 더없이 실손보험 가입하기에 좋을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듣고 싶다 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 연락 주시겠어요? 그때 또 전문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계속해서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인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2494님께서 문의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저희 어머니께서 갑상선 암 수술을 하신 지 7년이 넘었습니다. 암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신데 요새 갑상선 암은 정말 치료도 잘 된다고 전해지고 있고 벌써 7년이나 넘었거든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수연 전문가님. 네, 아나운서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네요. 예. 네, 갑상선 암은 요즘 여성의 암의 거의 1위죠. 발병 빈도가 되게 높은데요. 네.
7년이나 지났고 당연히 가입됩니다. 준비하실 수 있고요. 기존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암보험 있어? 하면 나 암 못 들어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암이 이제 그 진단 받아서 치료하신 분들이 한 번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암보험을 전혀 가입을 못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요즘은 보장의 범위는 약간 축소될 수는 있지만, 예, 얼마든지 준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 발병하셨고, 언제 완치가 되셨고, 또 몇 기냐에 따라서 경과 기간을 약간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요, 얼마든지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7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갑상선 쪽은 부담보가 안 잡히나요? 7년이면 그게 몇 개였냐에 따라서 약간 틀릴 수는 있는데, 정기간은 아니고 한 몇 년 정도는 잡을 수도 있는데, 몇 기냐에 따라서 그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로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암보험 가입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고요. 저희 또 문자 볼게요. 3298님께서 보내셨거든요. 함께 보시죠. 저희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십시오. 내용 제가 읽겠습니다. 1년 후면 자녀보험 납입기간이 끝납니다. 30세 만기인데요. 100세 만기로 바꿔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자녀분이 지금 몇 세인지는 안 적으셨는데 남선희 전문가께 듣겠습니다. 네. 예. 이제 납입기간이 1년 남았다고 하는 걸 보니까요. 아마 짧게 납입기간을 설정을 하시고 가입을 하신 것 같으세요. 네. 보험료로 보험료로 따지게 되면 100세 만기로 하시는 것보단 당연히 30세 만기가 아마 저렴하게 준비를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자녀가분께서 지금 현재 건강하시면은 지금 시점에서 100세까지 최대한 보장 기간을 길게 가져가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30살이 될 때까지 우리 아이가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보험 가입이 이제 수월할 수는 있지만, 정작 또 그 시점에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가입이 또 원하는 보장을 또 수월하게 넣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최근에 그런 분을 뵌 적이 있어요. 성조숙증 같은 경우. 그렇게 좀 빨리 그 발달이 2차 성장이 되면서 주사를 맞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럴 때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큰 질병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셨지만, 보험 가입을 할 때 실손보험에서 이런 주사를 맞았던 그런 자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 하시고, 가입이 안 되는 경우를 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강하실 때, 30세 만기 끝나고 나서 다시 좋은 걸로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100세까지로 최대한 길게 가져가시는 것이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인 상담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로도 연락 주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저희 또 문자 볼게요. 끝번호 2042님께서 적으셨거든요. 함께 보겠습니다. 문자를 다소 길게 남기셨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번에 면허를 따서 운전자 보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증권사가 다 똑같은지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네, 운전자 보험 꼭 준비하셔야죠. 왜냐하면 처음 운전하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해당되는 못 되는 거는 꼭 운전자 보험으로 보장을 받으셔야 되고요. 보통 운전자 보험 담보라 하면 벌금, 변호사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벌금은 남한테 해를 가해서 벌금이 나올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요즘은 사실 운전할 때 혼자 가면서 길가에 가로수를 부닥친다던가 아니면 공공시설을 파괴할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운전자 보험에서 여태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상을 받는 보험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부분 생각하셔서 꼭 잘 살펴보시고 알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예, 운전자 보험 문의 주셔서 봐드렸고요. 또 하나 볼게요. 1917님께서 주셨거든요.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함께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수익률이 나지 않아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수익이 날지 궁금합니다. 라고 적으셨는데요. 갈 길이 뭘까요? 남선희 전문가님. 네. 연금이라고 하면은요, 연금 자체의 목적이요,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1년이든 매월이든 이렇게 연금액을 수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만약에 문자를 주신 분이 추가 납입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조금 추가 납입이라는 걸 매달 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내가 납입한 것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시점이 2년 혹은 3년 이내에도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연금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재원은 시간에 좀 투자를 해야지만 받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가진 연금의 주식이나 채권, 투자 비율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자동적으로 어떤 시스템 상에서 좀 효율이 높은 수익률에 자동적으로 배분이 되는지 여부, 이런 것도 좀 따져보시고요. 알아보시고, 그쪽으로 좀 바꿔주시는 것도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은요, 단기간에 어떤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보다는 장기간 시간을 투자하셔가지고요, 돈의 가치라든가, 요런 수익률을 장기간 후에 좀 기대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변액연금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다시 한번 잘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벌써 마칠 시간 됐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예, 저희 전화 문자를 통해서 어떤 질문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 지역 번호 02-32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